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같이 공부해 볼 그런 표현들은 모두가 다 부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부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얘기해 드릴 것들은 뭔가 굉장히 경미한 부상이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경미한 부상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상들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와 함께 그런 부상을 누가 입었다고 얘기했을 때 뭔가 덧붙일 수 있을 만한 리액션이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주제는 그래서 가벼운 부상을 영어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런 가벼운 부상들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를 배우기 전에 그런 부상을 입었을 때 그 입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부상을 뭔가 입었다 할 때는 부상을 입다라는 그런 표현을 찾으시기보다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가지다라는 have나 has를 동사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ave나 has 뒤에는 여러분이 이제 입은 부상의 종류를 영어로 두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부상을 어느 부위의 신체에 입었는지를 더 덧붙이고 싶을 때 신체 부위에 on이나 all over 또는 in을 써서 어떤 부위에 그런 부상을 입었는지를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on하고 all over in을 썼을 때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는 예문을 통해서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픈 것보다도 painful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bothering한 거죠. 되게 좀 귀찮은 거. 바로 mosquito bit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여름에 많으면 모기 물리면 굉장히 좀 bothering 하잖아요. 왜냐하면 막 같은 자리에 계속 간지러우니까 굉장히 좀 bothering한 그런 상황인데, 모기가 물렸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이제 영어로 바꿔보라 그러면 수동을 보통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I was bitten by mosquitoes 막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도 알아는 듣겠지만 굉장히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잘 이제 수동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have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모기 물렸다 라고 얘기했을 때 수동으로 그걸 돌리기보다는 나 가지고 있다, 모기 물린 자국, 그래서 모스키토 바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I have mosquito bites. I have mosquito bites. I have mosquito bites 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부위를 써서 나 다리 전체에 모기가 물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상처 부위에 on이나 all over 인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하는데, 뭔가 좀 국소적인 부위가 아니라 넓은 범위 전체를 의미하고 싶을 때 all over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다리 전체에 모기가 물렸다 라고 하고 싶으면 I have mosquito bites all over my leg. I have mosquito bites all over my leg. I have mosquito bites all over my leg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국소적인 부위 한 곳에 모기가 물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all over 대신에 o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다리 전체에 모기가 물렸다라고 하기보다는 나 다리에 모기 물렸어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I have mosquito bites on my leg. I have mosquito bites on my leg 해서 o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on을 쓰게 되면 뭔가 어떤 표면 위를 얘기할 때 보통 on을 쓴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치사 편 강의를 할 때. 그래서 모기는 윗면에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on 자체만 써주셔도 충분히 의미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전체에 물렸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on 대신에 all over를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부상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ave나 has만을 써서 표현할 수 있는 부상이고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는 방금 전에 썼던 것과 같은 전치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잘 있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쥐를 영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쥐를 영어로는 근육이 갑자기 확 긴장을 해서 이제 생기는 게 쥐이기 때문에 muscle
cramp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muscle cramps 하면은 쥐나 경련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muscle cramps가 이제 발에 났다. 아니면 다리에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왜 위가 가끔 배가 막 쥐어짜는 듯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위경련 같은 게 났을 때 그런 통증을 느끼곤 하는데 그랬을 때 위경련도 cramps를 씁니다. stomach cramps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 다리에 쥐가 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I have muscle cramps까지 써주시고요. 자, 쥐라는 게 어디에 나는지 잘 보시면 어떤 피부의 겉면과 가까운 곳에 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피부 속 조직이 되게 쑤시듯이 아프거나 라고 할 때 이제 경련이 일었다거나 아니면 쥐가 났다거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는 on보다는 i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다리에 쥐가 났다라고 하고 싶다면 I have muscle cramps in my leg. I have muscle cramps in my leg 해서 in을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부상은 마찬가지로 have나 has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상으로 햇빛에 타가지고 빨갛게 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껍질이 막 벗겨지고 이런 것을 a sunbur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와 그리고 뭔가 긁힌 경우,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모서리에 살을 이렇게 긁혔거나 그래서 긁힌 자국이 나는 그런 경우를 scratch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cratch도 얘기를 할 때 have나 has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용을 해서 나 등이 너무 탔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그대로 한국어를 번역하지 마시고 나는 가지고 있어요. 태양에 그을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I have a sunburn, I have a sunburn 까지만 하면 나 햇빛에 너무 그을렸어 가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등이라는 그 부위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등을 하나 얘기를 해주실 거고 햇빛에 그을 때는 살 같이 그을리는 거기 때문에 on을 써서 I have a sunburn on my back. I have a sunburn on my back. I have a sunburn on my back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나 등이 좀 탔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긁힌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나 얼굴이 온통 핥혔다.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나 개를 이제 만지다가 막 얼굴을 핥혀놨어요. 그래서 나 온통 얼굴이 핥힌 자국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 I have a scratch 하면은 한 곳 이렇게 핥힌 거겠지만 그 스크래치 자국이 여러 군데에 났다면 scratches 해서 es를 붙여주셔서 여러 개라는 걸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have scratches 해놓고 얼굴 전체에 이제 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all over my face. I have scratches all over my face. I have scratches all over my face 라고 얘기해 주시면 얼굴 전체에 이렇게 그 긁힌 자국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 동사를 have로만 썼지만 어떤 부상을 입게 되었을 때 have로 표현이 되는 게 있고 그것이 아닌 또 다른 동사를 이용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다쳤는지를 알려주는 동사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bump라는 동사가 있어요. bump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애들이 식탁 밑에서 장난치고 놀다가 나오면서 머리를 꽁 찢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어디에 부딪히거나 부딪히는 걸 얘기할 때 bump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사로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동사는 cut 말 그대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cut은 이제 물건을 자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cut 뒤에 신체 부위를 이제 넣어주면 특히 손가락 같은 거를 넣어주면 손가락을 빈 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전체가 잘라나갔다는 뜻은 아니고요. 비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cut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burn이 있습니다. burn은 말 그대로 태우다라는 뜻인데 뭔가를 태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burn 뒤에 신체 부위를 언급을 해주면 정말 손을 뭐 라이터로 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뜨거운 걸 잡다가 손을 대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break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break는 뭔가를 이제 부수는 거잖아요. 부러뜨리거나 부수는 것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break 뒤에 신체 부위를 썼다면 어디에 신체 부위가 부러졌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brea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sprai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발음은 이제 sprain인데 제가 sprain이라기보다는 거의 발음이 쌍비읍 같은 느낌으로 납니다. 그래서 sprain 정도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발이나 손목 등이 이렇게 접질러진 걸 얘기를 하고요. sprain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접지른 상황을 얘기할 때 twist해서 약간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의미는 제가 부딪히다, 뭔가 손을 베다, 화상을 입거나 부러지거나 삐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웠던 이런 단어들로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부상을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설명하실 내용은 나 머리를 꽁 하고 어디 부딪혀서 이마에 혹이 났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부딪혔어요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부딪혔어요를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하고 부딪히다가 아까 범프였잖아요. 근데 이미 머리가 부딪혀진 상황이라서 과거형으로 ed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my head라고 써놓고 부딪혔어요까지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느낌으로 and나 so를 걸어주시고 그래서 나 이마에 혹이 났어요. 혹이 난 건 지금 난 상황이라고 지금의 상황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 have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경우에 I've got 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 상황이 있다면. 자, 그런 다음에 혹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혹은 영어로 a lump 입니다. 뭔가 뭉쳐진 거를 lumph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도 lump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김치 부침개 만드는데 이렇게 밀가루를 물에다 잘 개야 되는데 가끔 잘 못 개가지고 이렇게 멍울 같은 게 지잖아요. 그런 것도 lump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뭉쳐진 게 lump인데 그게 신체 부위로 오면 이제 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have a lump 할 수도 있고 I've got a lump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마 윗면에 혹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on을 써주시고 my 그 다음에 이마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마는 영어로 forehea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I bumped my head and I've got a lump on my forehead. I bumped my head, so I've got a lump on my forehead. I bumped my head, so I've got a lump on my forehead. 하면 이제 머리를 꽁 부딪혀서 이마에 혹이 났다라는 의미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할 때 이제 발음상으로 범트에 또 트를 또 너무 예쁘게 해주려는 나머지 트 사운드를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I bumped my leg. 거의 범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은 나 손을 베었어입니다. 아까 손을 베다 할 때 그냥 컷을 쓴다고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는 손을 잘랐어 같은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I cut my finger. I cut my finger. 하면 손을 완전히 자른 게 아니라 손이 베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나 손을 대인 경우도 내가 손을 마치 태운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I burned my finger. I burned my finger. I burned my finger. 해서 손가락을 뭔가 대었을 때 finger 하실 수도 있고 손을 대었으면 I burned my hand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문자상으로 그대로 봤을 때는 손을 태운 것 같지만 실제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나 다리 부러졌어요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I 부러졌어 break의 과거형을 써서 I broke my leg 해주시면 난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I broke my leg. I broke my leg. 자, 발목을 삔 거는 아까 두 가지 표현을 배웠어요. sprain을 하나 배우고
twist를 하나 배웠습니다.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써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I sprained my ankle. I sprained my ankle. I sprained my ankle 하실 수 있고요. 이때 앵클 발음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앵클 부츠라고 키역 사운드처럼 세게 나오는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거의 앵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쌍기역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I sprained my ankle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발목을 삐었다고 했을 때 제가 트위스트도 하나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발목 삐어서 할 때 I twisted my ankle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걸 조금 더 길게 할 텐데 뭘 하다가 자리를 접지르고 뭘 하다가 손을 베고 했는지 뭘 하다가를 표현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몇 개를 드릴 텐데 제일 처음에 slice potatoes 발음은 slice potatoes slice potatoes 해서 포테이토스를 이제 약간 감자를 좀 이렇게 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라서 slice potatoes라고 했고요. 포테이토 할 때 이제 포테이토 하고 티읕 발음을 살려줘도 되고 약간 굴러가는 느낌으로 하고 싶으시면 그걸 리을 발음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slice potatoes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달걀을 삶다가를 표현할 때 쓸 boil eggs. 그래서 달걀을 끓이다, 물에 넣고 끓이는 것 자체를 boil이라고 얘기하니까 boil eggs, boil eggs, boil eggs 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et off a bus, get off a bus 발음은 약간 get off a bus, get off a bus 버스에서 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play soccer, play soccer 하면 축구를 하다라는 뜻인데 자, 이런 행동들을 하다가 다쳤어요 라고 조금 더 뒤를 길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부러진 거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I broke my leg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를 표현을 해야 될 텐데요. 뭔가를 하고 있는 도중에를 표현하는 도중에 와중에 라는 느낌은 while을 가지고 써주시면 되고요. while은 뒤에 주어가 새로 하나 오고 그리고 그 뒤에 동작 하나를 더 붙여서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다가로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 이런 while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그렇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영어의 시제들 중에서 진행형 시제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를 진행형처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나이고 축구하다는 play soccer이기 때문에 while I was playing soccer, while I was playing soccer, while I was playing socce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제를 다리가 부러진 상황도 과거 그리고 축구를 한 상황도 과거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제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손을 베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썼냐면 I cut my finger, I cut my finger 였습니다. 감자를 썰다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while을 붙여서 while I was slicing potatoes, while I was slicing potatoe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발음할 때는 while I was slicing potatoes 별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뭔가의 표현을 하나 덧대 볼 텐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나 이러이러해서 손이 비었어. 나 지금 이래이래 해가지고 어디가 넘어져갖고 발이 삐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리액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말에. 그랬을 때 딱 봤을 때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고 경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처음에 Don't panic, don't panic 해서 야, 너무 너 당황하지 마, 놀라지 마 라는 뜻입니다. 패닉 자체는 뭔가 뭐 되게 공황 상태를 패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명사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 정말 큰일 났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를 이제 패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don't panic 하면은 너무 그렇게 당황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무 놀라지 마라 이런 걸 다 한 번에 응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 보니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걱정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얘기했을 때 it doesn't appear 하면 뭐하게 보이지 않다죠. 거기에다가 to be serious 해서 serious까지 붙여주면 심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doesn't appear to be serious 하면 그게 되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나 축구하다가 다리 삐었어를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I sprained my leg, I sprained my leg 에다가 축구를 하는 도중에 그랬으니까 while I was playing soccer, while I was playing soccer를 더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twisted를 썼는데 저는 이제 말로는 sprain을 했습니다. 그래서 twist로 한번 발음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I twisted my leg while I was playing soccer. I twisted my leg while I was playing soccer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놀라지 마.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Don't panic. It doesn't appear to be serious. Don't panic. It doesn't appear to be serious. 해서 연결해서 짝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딸이 머리를 꽁 부딪혀서 이마에 혹이 났어.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My daughter bumped her head. My daughter bumped her head. My daughter bumped her head. 그리고 이마에 혹이 났다. 즉 이마에 혹을 가졌다 라고 얘기하려면 And she's got a lump on her forehead. And she's got a lump on her forehead. 해서 she's got 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냥 she has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괜찮니? 뭐 한 다음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별로 이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Don't panic. It doesn't appear to be serious. Don't panic. It doesn't appear to be seriou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겪을 수 있는 아주 경미한 부상들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은 제가 아까 표현을 알려드렸지만 다 훑지 못한 것, 달걀을 삶다가 손을 대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삐었다. 라는 표현에 너무 놀라지 마라. 심각해 보이진 않는다. 라는 표현을 더 대어서 짝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세트가 있고요. 댓글로 한번 작성을 하신 후에는 꼭 반드시 큰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여러 번 그 발음을 자기가 한 발음을 자기 귀로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